근데 사실 그런 관악고라고 해서 통합과학 문제가 쉽냐? 그것도 아닙니다. 100점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진 않고요. 거의 대부분 뭐 한 회 중간고사다라고 했을 때 한 7명, 6명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단독 100점이 나왔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때는 100점이 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이들한테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전교에서 100점 몇 명 나왔어? 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학기 말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잘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재원생 중에서 3명이 있었고, 그리고 1, 2등급이 재원생의 31%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1, 2등급이 그럼 맞기가 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악고 현재 이제 245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아이들 이제 등급별 석차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아마 상대평가로 평가하신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1등급은 4%, 그리고 2등급은 11%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4%다라고 하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옆에다가 숫자로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교 석차 10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1등급 맞은 학생들이 그 아이들이 10등 안에, 즉 전교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가끔 이제 중등부 이제 내신 성적도 받아보시고 나서 그러면 3, 4등급이면 되게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3, 4등급이 지금 보시면 98등까지, 전체 245명 중에서 98등까지가 4등급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등급은 정말로 소수에게 주어지는 등급이다. 그리고 옆에 친구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히 준비해야 그래야 1, 2등급이 나온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악고 과학교육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교육과정 2023년도 입학 학생들을 보면 일단 1학년 때는 통합과학 그리고 과학탐구 실험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기준 단위수가 8단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학기에 일주일에 수업이 4시간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수 단위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조금 관악고가 다른 학교와 조금 다르게 6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한 학기에 일주일에 3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과 과학 탐구 실험이 들어가는데 탐구 실험은 실험하면서 같이 하게 되는데 그건 거의 뭐 이제 좀 간단하게 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학기 때 들어가는 물, 화, 생지, 물론 지금은 사실 이제 문이과 통합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과탐 과목 4과목과 그리고 사탐 과목 일부 중에서 그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해서 아이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만약에 내가 이공계를 지망한다 라고 하면 물화생지 중에서 거의 이제 3가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에 조금 이제 경향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아이들을 보면 관악고 같은 경우에는 화생지를 조금 많이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물리를 조금 선택을 해야 나중에 대학교 입시 수시로 쓸 때, 학종으로 쓸 때 조금 불리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물리 과목이 어렵다라 보니까 관악고는 아직까지는 물리 선택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가지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상대평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급 나눠서 이제 석차 순대로 자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3학년 때는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사실 3학년 때는 조금 더 바쁘지요. 애들이 수능 준비하랴, 내신 준비하랴 정말 바쁜데 그때는 그래서 절대평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탐 과목과 그리고 사실 사탐도 있는데 그 사회탐구 영역에서 그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아이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래도 수업 부담이 좀 덜한 것이 절대평가다 보니까 학교에서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관악고 과학은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1학년 들어가게 되면 통합과학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통합과학은 단원 목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합과학은 1에서 4단원까지 커다랗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단원에서 소단원 정말 많습니다. 2단원에서 소단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관악고는 시험 범위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냥 1학기 중간고사의 1단원, 1학기 기말고사의 2단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갑자기 변동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저희도 그냥 1단원, 2단원 순서대로 나갈 것을 예측하고 저도 그렇게 교재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1학기 때까지는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학기 중간고사 때 갑자기 선생님들끼리도 상의가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A, B 선생님 여러 분이 계신데 어떤 선생님은 여기 나가는데 어떤 선생님은 여기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나중에 이제 다시 상의하셔서 진도 통일해서 그래서 진도가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그러면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측이 조금 불가능하다.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에 조금 또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흔히 1단원이 1학기 중간, 2단원이 1학기 기말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 파트별로 물화생지를 나눠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물리 파트. 근데 사실 관학고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로 나눠서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서 물리 파트 이렇게 들어가서 아이들이 가장 조금 어려워하는 파트고요. 그 다음이 화학 파트. 화학 파트가 생각보다 적어 보이는데 내용 자체는 적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조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워할 수 있는 파트고요. 그 다음이 생명. 생명은 정말 골고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구과학.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학교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학교에서는 일단은 과학 A, B로 나누어져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A 선생님은 2시간, 그리고 B 선생님은 1시간을 수업을 진행하시거든요. 그래서 A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 중에서 물리, 화학, 지구과학 파트, 그리고 생명과학 파트만 과학 B 선생님이 1시간 안에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진도가 조금 이제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왜냐면 2시간 안에 물화지를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생명 선생님이 화학 파트 조금 가져가서 수업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명확한 구분 경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A, B 선생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과학 교과서 출판사는 미래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만약에 추가로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미래인 출판사에서 나온 그 교재로 이제 문제집을 구매하셔서 먼저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과서보다는 학교 프린트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AB 선생님이 이제 매 시간마다 요번 파트 하면서 이제 프린트를 나눠주시고 그 프린트에 내용이 적혀 있고 빈칸 채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빈칸 채우기와 더불어서 그리고 또 단원별 출제 예상 문제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에 수록된 문항이 사실 그렇게 막 고난이도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개 중에 이건 뭐지? 라는 문제들이 간혹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 프린트 문제에 만약에 OX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OX 문제를 그걸 객관식으로 변형해서 출제하신다든지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프린트 문제는 풀어봐야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교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는 시험 변동이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재작년과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시험 범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여태까지 선택형 문항으로만 출제가 됐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랬고요. 22년도, 21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작년에는 선택형 문항만, 즉 객관식만 출제가 됐느냐? 그건 사실 서술형을 이제 수행평가로 해서 대체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어느 날 수행평가 할 거야 하는데 그 수행평가가 서술형 문항을 아이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서술형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점.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시험 문제는 객관식 선택형 문항만 출제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점 만점이고요. 그리고 시험 시간은 40분. 그래서 생각보다 시험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계산 문제가 들어가는 물리 파트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40분 안에 시험 문제 27문항을 풀어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풀고 나서 검토까지 하고 그리고 마킹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40분이라는 시간은 조금 짧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 아이들이 시험 문제 풀고 몇 번 검토하고 누워서 자는 거 그 시간만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고등부 내용은 아무래도 문제가 조금 다양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시간이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마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시험 난이도는 중상 정도인데요. 사실 이렇게 판단하셨을 겁니다. 관학고 시험 문제가 쉽지 않느냐 라고 주변에서 이제 말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거든요. 특히나 아이들이 그래서 내신 따라고 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관학고 내신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고2,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 변형 문제까지도 출제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한테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관련 통합과학 내용들 모두 뽑아다가 그것들도 다 가르치거든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그 문제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항이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점이 많이 안 나온다라는 점. 그 얘기는 사실 정말 문제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관학고 아이들 보면 작년 2023년도 재원생들도 보면 정말 상위권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이 그래도 정말 잘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아까 단독 100점 맞았던 아이들도 그 아이도 정말 잘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중 안에서 1등급을 맡기 위해서는 정말 아이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더 철저히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걸로 예측을 했을 때 그때 1단원 파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통합과학에서 1단원 지금 먼저 공부한다라고 하시면 1단원 위주로 먼저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1단원이 근데 특징이 무엇이냐? 단원 자체가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 3월달에 들어가면 친구들 사귀랴 그리고 적응하느랴 정말 바쁘거든요. 그런데 내용 자체도 많고 시험 범위도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공부할 분량이 정말 많구나.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런 과학 공부를 2주 전에 해야지 했다가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파트별로 제가 말씀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과학 A에서 들어가는 일단 첫 번째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과 그리고 별의 탄생과 지나는 지구과학 파트입니다. 근데 지구과학 파트이다 보니까 정말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외워야 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주 생성 이론을 설명할 때 시간대별로 온도가 몇 도인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들의 입자수의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비율까지도 외워져서 그래야 100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원의 앞부분 내용 우주 생성 초기의 원소의 생성이랑 별의 탄생과 진화는 지구과학 파트로 조금 외워야 되는 분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화학 파트인데요. 화학에서 원소의 주기성과 그리고 화학 결합의 형성입니다. 사실 화학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외워야 될 것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과학이라는 걸 암기 과목이다라는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기다가 암기라고 썼지요. 그 이유는 사실 맨 처음에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를 처음 만났으면 이름을 외워야 되잖아 라는 것처럼 이 화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만나게 되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원소기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소기호는 반드시 암기하고 그리고 그 특징들은 알아야 그래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근데 저희는 아이들을 이제 중학교 때 원소기호 다 외웠을 겁니다. 그런데 수헬립의 붕탄질산풀레 저희는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탄소가 있으면 탄소 오른쪽 대각선에 누가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통째로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켜서 아이들한테 외우고 매 시간마다 아이들한테 학습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2학년 때 조금 더 이제 실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 시키고 있고요. 화학결합 또한 내용 자체가 이온결합, 공유결합이 들어가면서 내용이 또 많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는 자, 여기 보시면 지각 생명체의 구성물질과 신소재 파트인데요. 그래서 지각 생명체 구성물질은 화학이나 또는 생명 부분 그리고 지구과학까지도 같이 겹쳐서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의 어려운 점이 바로 그건데요. 어느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화학적으로 그리고 생명학적으로 그리고 지구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파트라서 저 파트는 그 세 가지 파트가 다 합쳐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소재인데 신소재는 사실 학교별로 난이도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신소재를 들어갈 때 반도체 들어가면서 정말 어렵게 가르치는 학교도 있으나 그래도 다행히 관학은 그렇게 반도체 P형, N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재에 나온 프린트에 나온 반도체의 특징, 신소재의 특징들은 모두 다 정리해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 물리 파트지만 그래도 좀 암기해야 되는,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은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학 B는 생명 파트인데요.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해서 단백질과 핵산의 특징들 기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걸로 봐서 1단원의 특징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 자체가 많고 그리고 또 이제 각각의 특징별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학교 프린트에 나온 내용은 반드시 모두 다 암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소재의 예시가 뭐가 나왔다.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모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원소들이 만약에 원소들의 어떤 특징이 나왔다. 그럼 그 원소들의 특징 교재 프린트에 나온 건 모두 다 암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프린트에 나온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제 변형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보자. 사실은 시험 전에 풀리고 또 풀리고 두세 번 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의 문장들은 모두 외울 수 있을 정도로 해야 그래야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합과학. 그리고 고2, 고3, 모의고사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펼쳐지는 그 모의고사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마 이제 지금 예비 고1 학생들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 그거는 과학은 사실 중학교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내용이라서 뭐 이렇게 뭐 지금은 뭐 잘 보면 잘했다 하시면 되고 못 봐도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통합과학 모의고사 기출은 6월 달부터 시행되는 것들의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고2, 고3은 특히나 고2, 3월 모의고사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고2, 3월 모의고사는 그럼 통합과학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고2 문제이다 보니까 고1 학생들이 안 풀 걸 아십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고2, 3월 모의고사에서 변형 문제 정말 많이 출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2, 3월 모의고사 아마 요번에 이제 3월 모의고사 치르게 되는 거 거기에서도 예상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풀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사실 중요한 건 학교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저희는 아이들 막판에 기출문제와 비슷한 유형들을 진짜 정말 다양하게 집어넣어서 아이들한테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교재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파트 1이라고 해서 이제 시험 대비 교재를 2권이 나가는데 하나는 1등급이 보이는 개념 교재라고 해서 개념 완성 교재인데 이건 관학고 맞춤형 교재입니다. 그래서 관학교의 필기 내용 그리고 관학고의 그 프린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반영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다른 내용들까지도 모두 다 집어넣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 일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네, 파트 2는 내신 기출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교재 문제와 내신 문제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신 기출 문제 30여 개 학교의 최근 문제들 정리해서 빈도수 높은 문항들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풀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내신 기출 문제 일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필수 암기 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교재랑 똑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이제 다음 주에 오늘 배운 내용 빈칸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 장씩 나눠주고 다음 주까지 다 외워와 하면 이 앞부분 여기 빈칸 채울 수 있도록 해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기간에 그렇게 증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최종 정리 손글씨 노트라고 해서 지금 저희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게 학교 프린트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학교 프린트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맨날 필기 가져오라고 해서 필기 항상 복사해 놓거든요. 그러면 그 필기 내용들까지 제가 정리해줘서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이제 최종 정리할 수 있게끔 마지막에 이렇게 다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통합과학 그리고 고2 그리고 고3 모의고사까지 추려서 관련 단원 내용 추려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최종 경례할 때 가장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왼쪽이 학교 기출문제다. 그러면 오른쪽에 비슷한 유형 문항들을 몇 개를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면 아이들이 조금 문제 응용력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 암기 테스트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수업 종료 후에 사실 저희 관학고 수업이 2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날 진행을 하는데 5시 이후에 제가 1시간이 좀 빕니다. 아이들이 비는지가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2시부터 5시까지 테스트 치르고 그리고 1대1로 강사 아이들 클리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은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물자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이걸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 있었을 때 사진 찍어 보내주면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방학 때도 아이들한테 계속 제공하고 있어서 제 아이패드에는 정말 문제풀이 영상만으로도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악구 통합과학 수업 시간은 현재 지금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그래서 3월 9일에 좀 개강이 이릅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조금 1학기 중간고사 길게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대비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등급, 2등급 맞기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과학에 정말 자신 있는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강사 박윤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